한국산? 그딴 싸구려를 미군이 왜 씁니까? 펜타곤의 비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죠. 미 항공모함이 미사일 사정권에 갇혔고 요격탄은 바닥났습니다. 수천 명의 미군이 수장될 위기에도 미국은 끝까지 한국산 도입을 거부했죠. 하지만 단 72시간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딴 싸구려라 비웃던 그 입으로 미국이 먼저 한국에 SOS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사일 대신 예상치 못한 것을 내밀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이 무릎 꿇은 72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전쟁이 터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2월 28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300발을 쏟아부으며 시작된 전면전. 미국은 즉각 이스라엘 편에 섰고 제5함대 항공모함 전단이 걸프만으로 급파됐죠. CNN과 폭스뉴스는 24시간 중동 상황을 생중계했고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펜타곤 4층 미사일 방어국 사무실. 저는 창가에 서서 포토맥강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죠. 워싱턴의 3월 초 아침은 제법 쌀쌀했지만 사무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국장님, 중동 전황 브리핑 준비됐습니다. 부관 제임스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죠. 대형 스크린에 중동 지도가 펼쳐졌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지르는 붉은 화살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더군요. 개전 72시간 기준 현황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 북부와 텔아비브 인근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지속 중입니다. 현재까지 발사된 미사일 총 847발. 이 중 94%를 아이언돔과 패트리어트가 요격했습니다. 94%.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수치였죠.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패트리어트는 미국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두 방패가 합쳐졌는데 이란 따위가 뚫을 수 있겠습니까? 제5함대 상황은? 니미츠 항모전단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란 해군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고 현재까지 직접 교전은 없습니다. 그렇겠지. 이란이 아무리 미쳐도 미 항모한테 덤비진 못할 테니까. 저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32년간 미 국방부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총괄해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미국의 방공망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죠. 예상 전쟁 기간은? CSIS 분석관들은 이란 경제가 2-3개월 내 붕괴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장기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됐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결판난 게임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란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제 관심사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이었죠. 제임스, 오늘 상원 군사위 오찬 일정 확인해. 브래들리 의원 외 두 분과 12시 30분입니다. 좋아. 전쟁 터졌으니까 분위기 좋겠네. 이번에 미사일 방어 예산 50억 달러 더 따내야 해. 저는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방산업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로비 자금이 풀리고 로비가 통하면 예산이 늘어났죠.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이 열심히 의원들 구워 삶고 있을 테니 저는 적당히 받아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려는데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는데. 뭔데?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30분 뒤 합동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합동 브리핑?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미국 방산업계의 양대 산맥이었죠. 패트리어트는 로키드 마틴, SM3는 레이시온. 서로 경쟁하느라 으르렁거리는 사이인데 합동 브리핑이라니.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건으로? 미사일 재고 현황이라고만. 재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인데 재고 걱정을 왜 합니까? 창고에 쌓인 게 넘쳐날 텐데. 아마 추가 생산 계약 따내려고 로비하는 거겠지. 뻔한 수법이었죠. 오찬 전에 빨리 끝내지 뭐. 들어오라고 해. 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15분 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로키드 마틴 부사장, 스티브 해리슨과 레이시온 부사장, 캐서린 밀러가 나란히 들어왔죠.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달리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살짝 눈을 가늘게 떴죠. 로비하러 온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티브가 먼저 입을 열었죠.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거물이 목소리를 떨다니. 저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SM-3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서린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동 배치로 재고가 급격히 소진됐습니다. 현재 미 본토와 동맹국 배치분을 합쳐도 2주치 전투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추가 생산은? 스티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PAC-3 미사일 한 발 제조에 9개월이 걸립니다. 공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당장 24시간 풀가동해도 최소 1년은 있어야 의미 있는 수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1년. 전쟁은 3일 전에 터졌고 재고는 2주치. 그런데 추가 생산에 1년이 걸린다고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왜 이걸 이제야 보고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스티브와 캐서린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죠. 저희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소진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중동 긴급 배치까지 겹치면서 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철벽 방어망, 패트리어트 SM-3 사드. 그 화려한 이름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창고가 텅 비어 있다는 거였죠. 화려한 쇼윈도 뒤에 재고가 없는 백화점 같은 꼴이었습니다. 이거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까? 아직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미쳤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지금 중동에서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제호함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다고요? 만약 이란이 항모를 노리고 미사일을 쏘면 뭘로 막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검은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화로웠던 아침은 끝났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이마를 짚고 있었죠. 로키드 마틴의 스티브와 레이시온의 캐서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재고 2주치, SM-3 바닥, 추가 생산 1년. 이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죠. 국장님, 일단 백악관의 보고를.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 생각 좀 하자. 지금 이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과의 전쟁을 3주 안에 끝낼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없다고요? 방어막에 구멍이 뚫렸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하는 순간 제목이 날아갈 게 뻔했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스티브가 고개를 저었죠. 생산 공정을 단축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PAC-3 미사일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3,000개가 넘습니다. 반도체, 추진체, 탄두. 전부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서 조립하는 구조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변명은 듣기 싫었죠. 미국 방산업계가 수십 년간 효율보다 이윤을 택한 결과였습니다. 복잡한 공정, 독점 계약, 납품 지연. 다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아왔던 문제들이 지금 제 목을 조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죠. 제임스의 부하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군요. 국장님, 중부사령부에서 긴급 영상이 왔습니다. 중부사령부? 중부사령부.
미 중동 작전을 총괄하는 최전선 사령부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죠. 무슨 영상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인가 싶었습니다. 틀어봐. 직원이 리모컨을 눌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처음엔 뭘 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밤하늘이었죠. 어딘가에 도시 상공.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중동의 대도시 같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텍스트가 떴죠. 두바이 상공 3월 2일 1시 47분 현지 시각. 두바이?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두바이는 UAE 영토였죠. UAE는 중립을 선언했지만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선 중립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왜 하필 지금 두바이를 공격한 거지? 그 순간 화면 위쪽에서 빗줄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죠. 5개, 10개, 20개.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불덩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란이 UAE를 공격했단 말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미사일들이 두바이 상공에 도달하기 직전 지상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작고 빠른 빗줄기들이었죠.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UAE에도 패트리어트가 배치되어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판매한 거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의 궤적이 패트리어트와 달랐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직선으로 올라가서 목표를 향해 꺾이는 궤적을 그리는데 화면 속 요격 미사일은 처음부터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죠. 마치 미사일이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하나, 둘, 셋 연속으로 터져나갔죠. 20발이 넘는 미사일이 단 한 발의 실패도 없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요격률 수치가 눈에 들어왔죠. 요격률 100%.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00%라고요? 패트리어트 요격률은 아무리 좋아도 90% 초반이었습니다. SM-3도 마찬가지였죠. 이론상 수치도 95%를 넘기 어려웠는데 실전에서 100%라니. 그것도 동시에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상대로.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제임스가 급하게 태블릿을 두드렸죠.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슬로모션으로 재생됐고 요격 미사일의 궤적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죠. 비행 패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장님. 스티브 해리슨이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우리 미사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PAC-3의 비행 특성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 곡선 기동은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캐서린 밀러도 고개를 끄덕였죠. SM-3도 아닙니다. 저렇게 저고도에서 급기동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제가 아니라면 뭐란 말입니까? 러시아? 중국? 저는 머리를 굴렸죠. 하지만 러시아 S-400도 중국 홍치9도 저런 요격률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32년간 전 세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분석해온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영상 출처 확인됐습니까? 네. 중부 사령부 직할 정찰기 RQ-4 글로버로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조작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임스의 보고에 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영상은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이란의 미사일 비가 쏟아지고 정체불명의 요격 미사일들이 그걸 백발백중으로 박살내는 장면. 두바이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 목록 불러와. 제임스가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PAC-2가 2개 포대 배치되어 있고 그 외에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죠.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천궁2입니다. 뭐?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2024년 UAE에 4조 원 규모로 수출됐습니다. 한국?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고작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만든 미사일이 저걸 해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아닐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요격한 거겠죠.
영상 각도 때문에 비행 궤적이 다르게 보인 겁니다. 하지만 국장님, 비행 특성이 분석팀에 정밀 분석 맡기세요. 한국산이 저런 성능을 낼 리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왜 그렇게 단정 짓고 싶었을까요? 아마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32년간 믿어왔는데 한국 따위가 그걸 뛰어넘었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때 제임스의 태블릿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국장님, 중부사령부에서 추가 보고입니다. 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지대한 미사일 포대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제5함대 항모전단을 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곳에 미국의 니미츠 항공모함이 떠 있었죠. 승조원 5,000명. 함재기 조종사까지 합치면 6,000명이 넘는 미군 청년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지킬 요격 미사일은 2주치밖에 없었죠. 추가 배치 가능한 패트리어트 포대는 없습니다. 본토와 유럽 배치분까지 빼면 미 본토 방어가 공백이 됩니다. 없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방금 본 영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두바이 상공의 완벽한 요격, 100%의 적중률,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방공 시스템. 한국산 천궁2. 설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크린에서 반복 재생되는 영상을 바라봤죠. 이란의 미사일을 백발백중으로 격추하는 그 섬광들. 한국이 답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방공망의 정체가 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정찰국에 연락해. 두바이 상공 군사위성 데이터 전부 끌어와. 그리고 중부사령부 소속 F-35 전투기들 레이더 기록도 확보하고 분석팀 하워드한테도 연락해서 긴급 소집해.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나갔죠. 저는 회의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스티브와 캐서린은 이미 자리를 떴고 저 혼자 대형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에서는 여전히 두바이 상공의 요격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백발백중.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요? 제임스가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묘하게 굳어있더군요. 국장님, 데이터 확보됐습니다. 틀어봐.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군사위성이 촬영한 열화상 이미지였죠. 두바이 외곽의 사막지대. 거기에 미사일 발사대 여러 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였죠. 더 작고 더 날렵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천궁2 포대입니다. 한국이 UAE에 수출한 중거리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발사대 옆에 세워진 레이더 차량이 보였죠. 거기에 선명하게 찍힌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화 시스템. 한국 글자였습니다. F-35 레이더 데이터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화면을 전환했죠.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미사일 전문가였기에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즉시 알아챘죠. 비행 궤적 분석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총 23발이 두바이를 향해 날아왔고 그중 21발은 천궁2가 2발은 패트리어트가 요격했습니다. 잠깐. 저는 손을 들어 제임스를 멈춰 세웠습니다. 천궁이 21발, 패트리어트가 2발이라고? 네. 비율이 왜 그래? 제임스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가 먼저 발사됐지만 3발을 놓쳤습니다. 천궁2가 그 3발을 백업으로 잡아냈고 이후 이란의 2차 공격 18발은 천궁이 전부 처리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놓친 걸 천궁이 잡았다고요? 미국의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 실패한 걸 한국산 싸구려가 커버했다고요? 레이더 성능 비교 데이터입니다. 제임스가 다음 화면을 띄웠죠.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은 패트리어트의 ANMPQ-65 레이더, 오른쪽은 천궁2의 한화 A4 레이더.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탐지거리, 동시 추적, 표적수, 반응 속도.
모든 항목에서 한화 A사가 패트리어트를 압도하고 있었죠. 특히 다중표적, 동시교전 능력에서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동시에 9개 표적을 추적할 때 천궁2는 40개 이상을 동시에 잡아내고 있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 분석도 있습니다. 제임스가 담담하게 이어갔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문을 읽는 판사처럼. 천궁2 미사일에는 LIGNX-1이 개발한 능동형 레이더 유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발사 후 자체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하며 표적이 회피 기동을 해도 실시간으로 궤적을 수정합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면서 변칙 기동을 시도하는 장면이었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그 기동에 소가 빗나갔지만 천궁2는 마치 미사일에 눈이 달린 것처럼 방향을 틀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AI 기반 실시간 궤적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표적의 다음 움직임을 0.3초 앞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0.3초.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초음 속 미사일 세계에서 0.3초는 영원과 같았죠. 그 0.3초가 적중과 실패를 갈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포토맥 강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저는 그 나라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현대 자동차, K-팝. 그 정도였죠. 무기. 한국 무기는 값싼 카피캣이라고 업계에서 조롱받았습니다. 미국 기술 베껴서 싸게 파는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비교 자료입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죠. 패트리어트 PAC-3 한 개 포대 도입 비용이 약 11억 달러입니다. 천궁2는 3억 5천만 달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3분의 1 가격이란 말입니까? 네. 그런데 성능은? 제임스가 말을 끊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죠. 3분의 1 가격의 성능은 더 좋다. 미국 방산업계가 32년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온 것들이 한국산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제임스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죠. 뉴스 기사들이었습니다. 한국 천궁2 UAE 이어 사우디에 4.2조 원 수출 계약. 이라크 미국산 대신 한국산 방공 시스템 도입 결정. 중동 방공 시장 한국이 미국 제치고 점유율 1위. 저는 기사 제목들을 읽으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게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제가 예산 로비나 하면서 점심이나 먹고 있을 때 한국은 중동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천궁2 시스템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뭔데? 납품 속도입니다. 화면에 물류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프로세스를 정리한 도표였죠. 미국이 패트리어트 한 개 포대를 해외에 납품하는데 평균 36개월이 걸립니다. 의회 승인, 국무부 검토, 기술 이전 협상. 절차가 복잡하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절차 덕분에 미국 방산업체들이 추가 비용을 뜯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은요? 천궁2 포대 납품까지 8개월입니다. 계약 체결 후 8개월 만에 실전 배치가 완료됩니다. 36개월 대 8개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UAE 담당자 인터뷰 기사도 있습니다. 제임스가 화면을 넘겼죠. 아랍어 기사 아래 영어 번역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새벽 3시에 문제가 생겨서 연락했더니 서울에서 4시간 만에 원격 패치를 보내왔다. 아침에 출근하니 시스템이 이미 정상화되어 있었다. 미국 업체였으면 담당자 연결하는 데만 일주일 걸렸을 것이다. 새벽 3시에 문제가 생겨서 4시간 만에 해결? 저는 미국 방산 업체들을 떠올렸습니다. 로키드 마틴에 긴급 연락하면 담당 부서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자동 응답이 돌아오죠. 실제 답변은 빨라야 3일, 보통은 2주. 그게 미국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새벽 배송, 24시간 고객센터, 카카오톡 실시간 응대.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그 미친 효율이 방산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틀에 손을 짚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32년간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다. 미국 기술을 따라올 나라는 없다. 그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은. 국장님.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천궁2의 데이터가 떠 있었죠. 3분의 1 가격, 100% 요격률, 8개월 납품, 실시간 기술 지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는 6,000명의 미군이 타고 있는 항공모함이 떠 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는 2주치. 이란의 지대한 미사일 포대는 이미 항모를 조준하고 있었죠. 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일단 더 분석해봐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 따위한테 손을 벌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로부터 2시간 동안 저는 분석 자료만 들여다봤습니다. 위성사진, 레이더 데이터, 비행 궤적, 요격 성공률 그래프. 화면을 넘길 때마다 같은 결론이 나왔죠. 천궁2가 패트리어트를 압도했다. 한국이 미국을 이겼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회의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죠. 제임스와 분석팀 직원 3명이 움찔했습니다.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은요? 이란이 심어놓은 허위 정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석관 하워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불가능합니다. 글로벌호크 정찰기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 F-35 레이더 로그와 교차 검증했습니다.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그럼 시스템 오류야. 천궁이 요격한 게 아니라 패트리어트가 한 건데 데이터가 뒤바뀐 거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죠. 저는 거칠게 매듭을 풀어헤쳤습니다. 국장님. 하워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사일 잔해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이란 탄도미사일 파편에서 발견된 요격탄 조각을 분석했더니 LIGX-1 각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물리적 증거.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벌컥벌컥 마셨죠.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물병을 내려놓으려다 테이블 모서리를 잘못 짚어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제임스가 휴지를 들고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그냥 둬. 저는 젖은 테이블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로버트 밀러가 들어왔죠.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 저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마이클 보고서 받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차관보님 아직 분석 중입니다. 데이터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검증? 밀러 차관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마이클,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뭘 검증해? 하지만 한국산이 이렇게. 한국산이 어때서? 밀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자네가 무시하던 그 한국산이 지금 중동 하늘을 지키고 있어. 우리 패트리어트가 놓친 걸 천궁이 잡아냈다고. 이게 현실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밀러 차관보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자네 알아? 지금 백악관에서 난리가 났어. 대통령이 왜 미국 미사일이 한국 것보다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밀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틀었죠. 또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방금 중부사령부에서 온 영상이야. 1시간 전 두바이 상공 상황이지.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대 영상이었죠. 맑은 하늘에 검은 점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샤이드 자폭 드론. 수십 대가 편대를 이루어 날아오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드론은 탄도미사일과 달랐죠.
저고도로 날아오며 불규칙하게 기동하기 때문에 요격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원래 탄도 미사일용이라 드론 요격에는 취약했죠. 패트리어트가 대응했습니까? 화면 속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나, 둘, 셋, 5발이 드론을 향해 날아갔죠. 하지만 드론들이 갑자기 흩어지며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3발이 허공을 갈랐죠. 2발만 명중했습니다. 요격률 40%. 밀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천궁 쪽이야.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같은 시간대 다른 구역, 또 다른 드론 편대가 날아오고 있었죠. 이번엔 천궁2가 대응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들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직선으로 날아간 것과 달리 천궁 미사일은 처음부터 곡선을 그렸죠. 드론이 회피하면 미사일도 따라 꺾었습니다. 마치 드론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처럼 12대의 드론, 12발의 미사일, 12번의 명중, 100%. 밀러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AI 유도 시스템이야. 드론의 비행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다음 움직임을 예측한다더군. 우리 기술로는 5년 내 구현 불가능하다고 분석팀이 그러던데. 5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손으로 무릎을 짚었는데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식은땀이었죠. 이건.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한국이 어떻게? 고작 반도체나 만들던 나라가? 반도체나 만들던 나라? 밀러가 코웃음을 쳤죠. 마이클, 자네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군. 한국은 반도체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야.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지. 그 기술력이 미사일에도 들어간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싸늘했죠. 솔직히 말해줄까? 우리가 왜 한국을 무시했는지 알아?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미국이 최고라고 32년간 믿어왔는데 동양의 작은 나라가 우리를 추월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한국을 무시한 게 아니라 무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정하면 제가 32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니까. 미국 미사일이 최고라고 믿으며 살아온 제 인생이 부정되니까. 차관보님. 회의실 구석에 있던 하워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추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호르무즈 해협 상황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대한 미사일 추가 포대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현재 제5함대 항모전단을 향해 총 87기의 미사일이 조준 대기 중입니다. 87기.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SM-3 재고는? 함대 배치분 32발입니다. 추가 보급은? 불가능합니다. 32발로 87기를 막으라고요?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죠. 요격률 90%를 가정해도 32발로 막을 수 있는 건 최대 29발. 나머지 58발은 그대로 항모에 꽂힙니다. 6,000명이 죽습니다. 시간이 없어, 마이클. 밀러 차관보가 제 앞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결정해. 결정.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제임스, 하워드, 분석관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기대가 없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한국.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32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목구멍에서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국에.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해. 늦으면 다 죽어.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등이 굽어지는 게 느껴졌죠. 미국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 세계 최강국의 방패를 책임지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손을 벌리기 위해. 한국 국방부에 연락이 닿은 건 워싱턴 시각 오후 3시 27분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전화기를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가 한국에 먼저 전화하는 일. 32년 경력 중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사업청 연결 부탁드립니다. 통역관을 통해 전달된 제 목소리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5분 뒤 한국 측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 해외사업본부장이라고 했죠. 긴급 협의가 필요합니다. 미사일 도입건으로. 알겠습니다. 담당자를 파견하겠습니다. 한국 측 대답은 짧고 담백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죠. 로키드 마틴 부사장 스티브 해리슨이 얼굴을 붉히며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레이시온 부사장 캐서린 밀러, 그리고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브래들리 의원까지.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냐고? 스티브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물컵이 흔들렸죠. 한국에 연락했다면서? 미쳤습니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재고가 없잖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긴요. 캐서린이 끼어들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레이시온이 SM6 생산 라인을 급히 돌리면 됩니다. 3개월이면 초도 물량 확보 가능합니다. 3개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항모가 87기 미사일한테 조준당하고 있습니다. 3개월 기다리라고요? 그동안 6,000명 죽으라고? 그건. 캐서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 의원이 앞으로 나섰죠. 마이클, 자네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 텍사스 억양이 진하게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죠. 미국 돈이 한국으로 흘러가게 생겼어. 수십억 달러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의미요? 미국 방산업계가 무너진다고. 브래들리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로키드 마틴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 오늘 하루만 12% 폭락했어. 레이시온도 9%나 떨어졌고 한국산 도입한다는 소문 하나에 이 꼴이야. 주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000명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주가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주식 몇 퍼센트 빠진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의원님, 지금 우선순위가. 우선순위? 브래들리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내 선거구에 로키드 마틴 공장이 있어. 3만 명이 거기서 일한다고. 한국산 들여오면 그 사람들 다 실업자 된다는 거 알아? 3만 명.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미국 방산업계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이 들어오면 그 일자리들이 위협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의원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6,000명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만 개 일자리를 지키려고 6,000명을 죽게 놔둘 순 없습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이 굳어졌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스티브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자네도 이쪽 사람 아닌가? 무슨 말입니까? 자네 퇴직 후 우리 로키드 마틴 고문직 약속되어 있잖아. 연봉 200만 달러. 잊었어?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사실이었죠. 국방부 퇴직 후 로키드 마틴 고문으로 가기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 사이의 회전문 인사.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저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산 밀어주면 그 자리 없어지는 거야. 알지? 스티브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200만 달러. 32년간 공직 생활의 보상.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임스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데?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 그리고 제임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호함대를 향해 미사일 발사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발사까지 예상 시간 40분입니다. 40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브래들리 의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죠.
스티브와 캐서린도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미사일 재고 현황은 함대 배치분 SM-3 32발. 본토에서 추가 수송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32발. 87기 미사일. 40분.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죠. 죽음이었습니다. 6,000명의 한국 측 도착 시간은 1시간 뒤 펜타곤 도착 예정입니다. 1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40분 뒤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한국 대표는 1시간 뒤에 도착한다고요? 늦습니다. 너무 늦어. 브래들리 의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기세는 사라졌죠.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6,000명의 미군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임스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국장님,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던가? 천공2 미사일 수송기가 이미 출발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양 상공 통과 중이고 40분 내 UAE 도착 예정이랍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이미 출발했다고? 네. 한국 측 말로는 두바이 방어전 이후 예비 물량 선적을 완료해뒀다고 합니다. 계약 체결 즉시 실전 배치 가능하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연락하기도 전에 미사일을 실어서 보내놨다고요? 마치 우리가 손을 벌릴 줄 알았다는 듯이? 미쳤군. 스티브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놈들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굽히고 들어올 걸 알고 미리 준비해놨던 거라고.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죠.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허둥대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생산하고 실어 나르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새벽 배송처럼. 미친 효율처럼. 협상 대표가 영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제임스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 화상회의 연결 대기 표시가 떠 있었죠. 연결해. 스크린에 한국인 남성의 얼굴이 떴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죠.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반듯하게 맸고 배경은 비행기 내부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해외사업본부장 박준혁입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억양도 거의 미국식이었죠.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미사일 수송기는 38분 뒤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도착합니다. 하역 및 실전 배치까지 20분. 총 58분이면 제호함대 어모 사격이 가능합니다. 58분. 이란의 미사일 발사 예상 시간이 40분. 수송기 도착이 38분. 배치까지 20분. 간발의 차였지만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죠. 계약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조건이 뭡니까? 저는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브래들리 의원과 스티브, 캐서린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죠. 박준혁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건은 펜타곤에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단이 17분 뒤 도착합니다. 17분. 1시간이라던 게 17분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죠. 17분이요? 아까 1시간이라고. 대표단은 이미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대기 중이었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손을 벌릴 것을, 미국이 무릎을 꿇을 것을. 그래서 미사일도 먼저 보내고 협상단도 미리 보내놨던 겁니다. 17분 뒤에 뵙겠습니다. 계약서 준비해 두십시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죠. 브래들리 의원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놈들, 우리를 완전히 갖고 노는 거야. 스티브가 이를 갈았습니다. 한국 따위한테 이렇게 당하다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한 게 아니었죠. 우리가 진 겁니다.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 효율적인 자와 비효율적인 자. 승자와 패자.
그 경계선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어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6분 58초. 곧 한국 대표단이 도착할 터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정확히 17분 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죠. 앞서 영상통화로 봤던 박준혁 본부장을 필두로 양복 차림의 남녀 3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느긋했고 표정은 담담하더군요. 마치 동네 카페에 들어온 것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브래들리 의원, 스티브 캐서린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우리를 향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본부장.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목소리가 다급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든 드리겠습니다. 10억 달러, 20억 달러. 원하시는 대로. 당장 미사일만 배치해 주십시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미 국방부 긴급 조달 예산안이었죠.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0억 달러까지 즉시 집행 가능합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50억 달러. 미국이 내밀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박준혁을 바라봤죠. 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들을 훑어보더니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행원에게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죠.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제가 물었죠. 박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 좀 부탁했습니다.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커피. 50억 달러를 내밀었는데 커피 타령이라니.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봤자 손해는 우리 쪽이었으니까요. 2분 뒤 수행원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테이크아웃 컵 5개였죠. 스타벅스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미국 분들도 드실래요? 박준혁이 컵 하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얼음이 잔뜩 든 아메리카노. 빨대를 꽂고 한 모금 마신 그의 표정은 여유 그 자체였죠.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50억 달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죠. 50억 달러. 박준혁이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미국이 내밀 수 있는 최대 금액이시군요. 그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돈이 아니라면 뭘 원하십니까? 박준혁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더 마셨죠.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천히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얼음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박준혁이 태블릿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호르무즈 해협 지도가 떴죠. 이란 혁명수비대 지대함 미사일 87기가 제호함대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발사 예상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23분 뒤. 미 해군 SM-3 재고는 32발. 요격률 90% 가정 시 최대 29발 요격 가능합니다. 나머지 58발은 항모에 명중하죠. 숫자들이 스크린에 차곡차곡 정리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한국인의 입에서 나오니 더 굴욕적으로 느껴졌죠. 니미츠 항공모함 승조원 5,200명. 호위함 및 구축함 승조원 약 800명. 총 6,000명의 미군이 23분 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일기예보를 읽는 것처럼 담담하더군요. 반면 대한민국 천궁2 미사일 수송기는 현재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 상공입니다. 착륙까지 11분, 하역 및 배치까지 20분. 총 31분 뒤면 제호함대 어모 사격이 가능합니다. 31분. 이란 미사일 발사까지 23분. 천궁 배치까지 31분. 8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죠. 8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미사일이 날아오면 UAE에 이미 배치된 천궁2 포대가 있습니다. 박준혁이 말을 잘랐습니다. 두바이 방어전에서 보셨듯이 천궁2는 100%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UAE 정부와 협의하여 제호함대 방어에 천궁포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8분의 공백은 저희가 메꿉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계산해 놓고 있었죠. 시간, 거리, 요격률, 공백까지. 우리가 허둥대는 동안 한국은 체스판 위에 모든 말을 이미 배치해 놓은 거였습니다. 이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혁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계약서였죠.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손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박준혁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죠. 첫째,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보복 관세 전면 철폐. 25%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매긴 관세였습니다. 한국 철강, 자동차, 반도체. 수백억 달러 규모의 무역 장벽이었죠. 저는 계약서를 움켜쥐었습니다. 둘째, 박준혁이 이어갔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인상한 폐기. 10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금액이었습니다. 기존 분담금의 9배. 한국 정부가 완강히 거부하며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상태였죠. 미쳤습니까? 브래들리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5% 관세 철폐? 100억 달러 폐기? 이건 수백억 달러 손해야. 미국 경제에 구멍이 뚫린다고. 박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브래들리를 바라봤죠. 의원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수백억 달러와 6천 명의 목숨.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브래들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준혁이 세 번째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천궁2 미사일 시스템에 미국 수출 허가. 미국 본토 방어망에 한국산 미사일 도입을 공식 승인해 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스티브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한국산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배치하라고? 말도 안 돼. 미국 안보를 외국 무기에 맡기겠다는 겁니까? 외국 무기라. 박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외국 무기가 지금 6천 명의 미군을 살리려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스티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5% 관세 철폐. 100억 달러 폐기. 미국 본토 배치 승인. 이 세 가지를 들어주면 미국은 한국에 완전히 굴복하는 셈이었죠. 이건 협박입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죠. 협상입니다. 협상? 저희는 물건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그 물건이 필요합니다. 가격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시간이요? 박준혁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발사까지 19분 남았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고 승인받고 다시 연락하시려면 아마 12분 정도 걸리시겠죠? 그가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죠. 실시간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보였고 그 한가운데 떠있는 항공모함이 보였습니다. 니미츠였죠. 12분 뒤에 답을 주시면 저희 수송기는 아직 공중에 있습니다. 착륙 명령을 내릴 수 있죠. 박준혁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15분이 지나면 연료 문제로 회항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란 미사일이 이미 발사됐겠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2분. 12분 안에 25% 관세 철폐와 100억 달러 폐기를 결정하라고요? 미국 경제정책의 근간을 12분 만에 뒤집으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통령 승인 없이는 이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죠. 그럼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스마트폰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창이었죠.
한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읽어줬습니다. 대구 스마트 팩토리 추가 물량 선적 완료. C17 2호기 26 대기 중. 명령 하달 시 즉시 출발 가능.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추가 물량이라고요? 네. 박준혁이 스마트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UAE로 향하는 건 1차 물량입니다. 2차, 3차 물량이 대구 공장에서 대기 중이죠. 미사일뿐만 아니라 레이더 장비, 지휘 통제 시스템, 예비 부품까지 전부. 그가 아메리카노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반쯤 찬 컵이었죠. 미국이 1년 걸려도 못 만드는 물량을 저희는 72시간 안에 추가 납품할 수 있습니다. 72시간.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집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이니까요. 박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고 현대가 차를 만들고 LIG 넥스원이 미사일을 만듭니다. 전부 같은 원리입니다. 효율, 속도, 시스템. 그가 빈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은 로비와 관료주의에 시간을 쓰죠. 의회 승인, 예산 협상, 업체 선정. 미사일 한 발 만드는데 9개월이 걸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의 시선이 브래들리 의원을 스쳤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공장이 돌아가고 트럭이 달리고 비행기가 뜹니다. 새벽 3시에 주문해도 아침이면 도착합니다. 새벽 배송.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그 시스템이 방산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기증을 느꼈죠. 10분 남았습니다. 박준혁이 시계를 봤습니다. 결정하시죠. 저는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때 밀러 차관보가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백악관에서 연락 왔어.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겠다고. 대통령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죠. 상황 브리핑 받으셨어. 결정은 현장에서 하라고 하셨어. 현장 결정. 대통령이 저에게 권한을 넘긴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책임을 떠넘긴 것인지 신뢰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전자겠죠. 8분입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25% 관세, 철폐. 100억 달러, 폐기. 미국 본토 배치 승인. 3가지 조항이 눈에 들어왔죠. 이걸 서명하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진 겁니다. 아닙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6,000명이 사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32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며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6,000명을 죽일 뻔했죠. 자존심이 뭡니까? 체면이 뭡니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눈을 떴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서명란. 저는 펜을 눌렀습니다. 마이클 제이 앤더슨. 제 이름이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박준혁이 계약서를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명령 하달하겠습니다.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죠.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UAE 알다프라 기지 착륙 허가 완료. 7분 뒤 천궁2 배치 시작합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이 떴습니다. 사막 위에 활주로. 거기에 거대한 수송기가 내려앉고 있었죠. 동체에 선명하게 찍힌 태극마크. 수송기 후방 램프가 열리자 미사일 컨테이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뛰어다니며 장비를 설치했죠. 그 속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상을 빨리 감기 한 것 같더군요. 6분 뒤 요격 준비 완료됩니다. 박준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란 미사일 발사 예상 시간까지 8분. 2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2분. 간발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죠. 저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군이 미사일을 배치하고 레이더를 켜고 사격 준비를 완료하는 모습.
그 모든 과정이 6분 만에 끝났습니다. 6분. 미국이었다면 6시간도 모자랐을 겁니다. 아니, 6일이 걸렸겠죠. 발사 감지. 제임스가 소리쳤습니다.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미사일이었죠. 87기가 일제히 발사됐습니다. 니미츠 항공모함을 향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브래들리 의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0.5초 전까지 분노로 붉어있던 그 얼굴이 핏기를 잃기 시작했죠.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스티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만하게 치켜세웠던 턱이 서서히 내려왔죠. 1초.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2초. 눈동자가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3초. 입이 반쯤 벌어졌죠.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붉은 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87개의 불덩이가 항공모함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3초 뒤, 초록색 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궁2가 발사된 거였죠.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사일들이 교차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죠. 첫 번째 충돌.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브래들리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붉은 점들이 연속으로 사라졌죠. 스티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얗게. 마치 유령처럼. 10번째, 20번째, 30번째. 캐서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50번째, 60번째, 70번째. 브래들리가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버튼이 뜯어져 나갔죠. 80번째, 85번째. 스티브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86번째. 87번째. 스크린에서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87발 중 87발. 최종 결과가 떴습니다. 100%. 87기 전부. 단 한 발도 항공모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브래들리 의원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티브는 벽에 기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캐서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6,000명. 그 6,000명이 방금 살았습니다. 한국 덕분에.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 아메리카노 컵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말했죠. 즐거운 협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승자의 환호도 패자를 조롱하는 빛도 없었죠. 그리고 대표단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인들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느긋했죠. 마치 동네 산책이라도 하는 것처럼.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미국인들만 남았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 사본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미국이 세계의 방패였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이제 그 방패는 한국이 쥐고 있다는 걸. 한국 대표단이 떠난 뒤 회의실에는 폐허만 남았습니다. 브래들리 의원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스티브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고 캐서린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러게 왜 한국을 건드렸어?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CNN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죠. 화면에 빨간 속보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속보, 미국 한국산 제품 25% 관세, 전면 철폐. 트럼프 행정부 굴욕적 후퇴. 기사가 올라온 지 3분밖에 안 됐는데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죠. 미국이 한국한테 무릎 꿇었다고? 크크크, 세상 참 많이 변했네. 트럼프가 관세로 협박하더니 결국 본인이 당했군.
한국 미사일이 미군 살렸다는데 관세 철폐는 당연한 거 아님? SNS는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가 샵 US 백다운이었죠. 2위는 샵 코리안 미사일, 3위는 샵 천궁. 전 세계가 미국의 굴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가 상황입니다. 제임스가 다른 화면을 띄웠죠. 뉴욕 증권거래소 실시간 시세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빨간색 화살표. 마이너스 18.7%. 레이시온. 빨간색 화살표. 마이너스 15.2%. 노스롭 그루먼. 빨간색 화살표. 마이너스 12.4%. 미국 방산업계 빅3가 동시에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백억 달러가 증발한 거였죠. 반면 한국 쪽은 제임스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파란색 화살표. 플러스 24.3%. LIG넥스원. 파란색 화살표. 플러스 31.7%. 현대로템. 파란색 화살표. 플러스 19.8%. 한국 방산주가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방산주를 팔고 한국 방산주를 사들이고 있었죠. 스티브가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죠. 18%라고? 하루 만에 18%?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키드 마틴 부사장으로서 본인 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브래들리 의원이 중얼거렸죠.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내일 의회에서 청문회 열릴 거야. 왜 미국 미사일이 한국 것보다 못하냐? 왜 재고 관리를 이 모양으로 했냐? 누군가 책임져야 해.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의 책임자는 저였습니다. 미사일 방어국 국장. 재고 관리 실패. 한국에 굴복한 서명. 모든 화살이 저를 향할 거였죠. 국장님 추가 속보입니다. 제임스가 또 다른 기사를 띄웠습니다. 속보,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미국산 무기 도입 재검토. 한국산으로 전환 고려. 중동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두바이 방어전에서 천궁2의 100% 요격률을 목격한 그들이 미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하려는 거였죠. 속보, 폴란드 추가 패트리어트 도입 계약 보류. 한국 천궁2와 비교 검토 중. 유럽까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도미노네. 캐서린이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중동, 유럽. 다 한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제 눈에는 피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흘리는 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수송기가 추가로 이륙했습니다. 2차 물량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실시간 항공 추적 화면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이륙한 수송기 2대가 중동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적 물량은 천궁2 미사일 200발, A4 레이더, 사기, 지휘 통제 시스템 2세트입니다. UAE 도착 예정 시간 14시간 뒤. 200발. 미국이 1년 걸려도 만들지 못하는 물량을 한국은 서명 후 몇 시간 만에 추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3차 물량도 대기 중이랍니다. 명령 하달 시 즉시 출발 가능하다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왔죠. 새벽 배송. 한국인들이 치킨 시켜 먹듯이 미사일을 주문하고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의회 승인이니 예산 협상이니 하면서 1년을 끌 때 한국은 공장 돌리고 트럭 굴리고 비행기 띄우고 있었죠. CNN 특집 방송 나옵니다. 제임스가 회의실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CNN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오늘 미국 국방부는 한국에 사실상 항복했습니다. 25% 관세 철폐, 100억 달러, 방위비 인상안 폐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꺼내들었던 카드들이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군사 전문가 패널이 등장했죠. 오늘 사건은 미국 방산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공정, 느린 생산 속도, 독점적 계약 구조.
한국에 완패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끼어들었죠. 더 충격적인 건 가격입니다. 천궁2는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가격인데 성능은 오히려 우위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무기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국방부에서 일한 시간. 그 32년 동안 저는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왔죠. 패트리어트가 최고, SM3가 최고, 사드가 최고. 미국 무기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습니다. 미국은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싸고 느린 무기를 만드는 나라였죠. 로비와 관료주의에 찌든 혁신을 잃어버린 공룡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정확했죠. 새벽 배송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그 미친 효율이 방산 분야에서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대통령 면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해임 통보겠죠. 아니면 사퇴 권고. 어느 쪽이든 제 커리어는 끝났습니다. 로키드 마틴 고문직? 웃기는 소리였죠. 그 자리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으로 6,000명이 살았습니다. 자존심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지구 반대편 한국의 공장에서는 지금도 미사일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트럭이 달리고 비행기가 뜨고 택배가 배송되듯이 무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펜타곤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32년치 서류와 사진들을 박스에 담았죠. 대통령과의 면담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진 사퇴, 실제로는 해임이었죠. 악수 한 번 없이 끝난 32년이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포토맥 강이 보이더군요. 3일 전 이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리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죠. 패트리어트가 최고라고, SM3가 무적이라고. 참 어리석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죠. 뉴스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천궁2 사우디와 6조 원 추가 계약 체결. 이라크 미국산 패트리어트 도입 전면 취소. 한국산으로 교체. 유럽 나토 국가들 한국 방산 시스템 공동 도입 검토.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느린 공룡에서 빠른 치타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저는 그 나라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6.25 전쟁 때 미국이 구해준 나라. 원조받아 겨우 일어선 나라. 미국의 보호 아래서 성장한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였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달랐죠. 위기의 순간 세계 최강국의 멱살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나라. 돈다발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조건을 관철시키는 나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여유롭게 마시면서 초강대국을 무릎 꿇리는 나라.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두려운 게 아니었죠. 그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격 경쟁력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죠. 진짜 두려운 건 그들의 속도였습니다. 미국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로비하는 동안 한국은 만들고 포장하고 배송했죠. 미국이 1년 걸릴 일을 한국은 72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새벽 3시에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하는 나라. 그 미친 효율 앞에서 미국은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건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알고 있다는 거였죠. 박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담담하게 조건을 제시하던 그 표정. 승자의 환호도 패자를 조롱하는 빛도 없었죠.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미국을 이기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반도체 만들듯이, 자동차 만들듯이, 미사일도 만들고 배송하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저는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죠.
동정인지 경멸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셋 다였겠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임스를 마주쳤습니다. 국장님. 아니, 앤더슨 씨. 그가 어색하게 인사했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됐어. 편하게 불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제임스, 한 가지만 기억해. 네. 한국을 무시하지 마. 절대로.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죠. 펜타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32년간 다녔던 건물이었죠. 미국 국방의 심장. 세계 최강 군사력의 중추. 하지만 오늘 그 심장이 한국 앞에서 멈출 뻔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3월의 워싱턴 하늘. 어딘가에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죠. 어쩌면 한국에서 온 수송기일지도 모릅니다. 미사일을 싣고 세계 어딘가로 향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방패였던 시대는 끝났죠. 이제 그 방패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다시는 한국을 도와줘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경쟁자였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한국산? 그딴 싸구려를 미군이 왜 씁니까? 이 한마디로 시작된 72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2시간 뒤 미국은 무릎을 꿇었죠. 25% 관세, 철폐, 100억 달러 방위비, 협박 폐기. 세계 최강국이 한국 앞에 굴복한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무시하면 후회하고 건드리면 박살나는 나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게 새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